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아침 8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시간이 잠깐 남아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한 달 정도의 열전이 펼쳐졌는데요. 결승전에서 피파 랭킹 3위의 아르헨티나가 피파 랭킹 4위의 브라질을 이기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리오넬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 92년 역사상 통산 3회 우승 또 3회 준우승의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리오넬 메시는 엄청난 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결승전 내용부터 잠깐 정리해 드리면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까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간의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졌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규 시간 총 90분에다 연장 시간 총 30분까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3대3 무승부가 돼서 승부차기로 가서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4대2로 꺾고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새벽에 결승전을 지켜봤는데요. 전반에 처음에 그 축구의 신이라는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 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또 시간 전반부에 리 마리아 선수 아르헨티나의 리 마리아 선수가 또 골을 넣어서 전반전은 2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앞서는 상황이었고요. 후반 들어서는 후반 35분과 후반 37분 때 프랑스의 축구의 신성인 은바페 새로운 별이죠.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35세로 올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됐었고 또 역대 월드컵에 5번 출전을 했는데요. 5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총 26경기에 출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인 리오넬 메시고요. 35세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축구의 새로운 별 프랑스의 은바페 선수는 이번에 그 득점왕을 했죠. 8골로 득점왕을 했던 은바페 선수는 후반 35분 때와 또 후반 37분 때에 그 2골을 연속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서는 아르헨티나가 2골을 넣고 후반에서는 은바페 선수가 2골을 넣어서 2대 2로 정규 시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 연장전 전반에서는 골이 나오진 않았는데 연장전 후반에서 다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또 골을 넣음으로써 3대 2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이기고 경기가 끝날 걸로 예상이 된 상황에서 프랑스의 은바페가 또 골을 넣어가지고 3대 3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은바페 선수는 이번 그 결승전에서 3골,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것을 해트트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트트릭을 하면서 은바페가 결국은 3대 3의 시가의 그 무승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규 시간 90분, 그 다음에 연장 시간 30분, 총 120분,
2시간 동안 혈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대3으로 무승부가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 승부차기로 갔는데요. 승부차기에서는 프랑스나 아르헨티나나 각각 1번 처음으로 찬 사람은 각각 아르헨티나에서는 리오넬 메시, 프랑스에서는 음바페가 찾는데요. 두 사람 다 성공을 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차는 그 선수가 다 실축을 해버려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전세가 아르헨티나 승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월드컵의 최종 활용 점정에 해당이 되는 결승전이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멋진 경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참 아쉽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최초 우승한 것은 1978년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홈그라운드 2점을 살려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했었고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86년도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로 월드컵 우승할 때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이 바로 마라도나 선수죠. 그 마라도나 선수의 이제 후계자가 이번에 맹활약을 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라도나의 그 활약에 힘입어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로 우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라도나 선수는 2년 전에 별세를 하셨었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통산 두 번째 우승한 시점인 86년으로부터 무려 36년 만인 올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1986년 멕시코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 세 번의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아서 통산 3번 우승을 했고요. 준우승도 세 번을 했습니다. 준우승은 92년 전인 제1회 월드컵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있었는데요.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가 우승하고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8년 전인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또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또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준우승도 3번 하고 우승도 3번 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르헨티나의 우승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2002 한일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20년 전에 열린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에 그 다음 4번의 대회에서 남미 쪽이 우승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남미 쪽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인 2002 한일 월드컵이 남미 국가가 우승한 마지막 대회였었고요. 그때 브라질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4번 대회 계속 유럽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는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이 우승을 했고요.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프랑스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남미 국가로는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4개의 대회에서는 다 유럽 국가가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번에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우승함으로써 20년 만에 다시 남미 국가가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제1회 월드컵 이후 월드컵의 역사가 9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월드컵은 4강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본선에 진출한 국가가 32개국으로 시작을 하죠. 대륙별로 지역 예선을 거쳐서 통과하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한 국가가 32개국이었고 32개국에서 8개 조로 한 조에 4개 국가씩 해서 8개 조로 구성해서 처음에 조별리그에서 조별로 4개 국가 중에 1, 2위가 16강에 진출하고 16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서 단판승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본선 진출 국가 32개국으로 치르는 마지막 대회가 되고요. 4년 후인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 국가가 50% 증가해서 48개국으로 치른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하튼 이번에 또 리오넬 메시가 이러한 경이적인 기록까지 또 세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관왕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리오넬 메시가 세웠던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사관왕인데 그게 뭐냐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축구 연맹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었고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라고 하죠. 여기에도 선정이 됐었고 이 사관왕을 한 것은 지금까지 축구 역사상 리오넬 메시 35세의 리오넬 메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올림픽 축구에서도 우승을 하고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 상도 수상을 하고 이 4개 부문을 다 석권했던 인물은 세계 축구 역사상 리오넬 메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리오넬 메시 다 아시다시피 35세 아르헨티나 출생인데요. 축구 선수 치고는 키가 작습니다. 보통 대한민국도 이번에 국가대표 16강 진출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80cm거든요. 그런데 리오넬 메시는 키가 169cm입니다. 169cm, 제가 176cm거든요. 축구 선수로서는 169cm면 굉장히 키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그게 안 돼서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 3대 리그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프리메라 레가, 그 중에서도 FC 바르셀로나 이쪽에 가서 거기에 입단해가지고 활약을 하겠다.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리오넬 메시의 그 잠재력, 성장 가능성을 선견 지명으로 이렇게 해안으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탁을 한 거죠.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 성장하는데도 성장 촉진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키가 신장되는데 키가 크는데 엄청나게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FC 바르셀로나에 입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가 성장이 뭐 별로 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축구 선수로서는 키가 작아가지고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의 1986년 월드컵 2번째 우승을 가져왔던 그 마라도나 선수도 키가 작긴 합니다만은 리오넬 메시도 키가 169cm로서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축구 황제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지막 월드컵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리오넬 메시가 그 사관왕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게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안았고, 두 번째 이제 유럽 축구 연맹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4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FC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할 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4번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축구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었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축구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부문 사관왕을 한 경우는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기록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 올림픽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부문으로 한정을 한다면 9번째 선수인가 기라고 하는데요. 올림픽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오넬 메시는 2005년도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활동을 17년 동안 하면서 월드컵에 5번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국가대표의 발탁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일 월드컵에는 출전을 못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도에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가 돼서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 다음에 이번에 2022 카타르 월드컵, 이렇게 해서 월드컵 대회에 5번 출전을 했고 26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26경기에 월드컵 통산해서 2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그 이탈리아 선수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드컵 최다 출전 시간 기록. 월드컵 최다 통산해서 월드컵에 출전한 리오넬 메시가 5개 대회에 26경기에 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걸 다 통산해 가지고 월드컵 최다 출전 시간 기록을 이탈리아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2216분입니다. 2216분 동안 월드컵에서 뛰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적이죠. 통산 누적 출전 시간이 2216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록을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와 결승전하면서 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결승전 전반 23분에 그 이탈리아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월드컵 최다 출전 시간 기록 2216분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결승전 전반 23분대에서 그 기록이 경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에서 5개 대회에서 2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오넬 메시가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경기 전부 다 득점을 했습니다. 토너먼트 경기 전부 다. 그러니까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32개국이 출전해서 총 8개 조별로 4개 국가씩 총 32개국인데요. 처음에는 리그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리그전 말고 리그전에서 각각 조별로 1위와 2위가 16강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만은 16강전에서 이제 패배를 한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여하튼 조별 경기를 할 때는 리그전이고, 반면에 16강 전부터는 토너먼트 방식 아시죠?
양 국가가 16강이든 8강이든 중결승이든 결승전이든 양 국가가 한 번 단판승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뭐 위로 올라가고 지면 탈락하고 이게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 선수가 토너먼트 경기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토너먼트 모든 경기에서 즉 16강전, 8강전, 중결승전, 결승전 모두 리오넬 메시가 득점을 한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월드컵 단위 그 한 개 대회 토너먼트 방식의 전 경기에서 득점을 한 경우는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92년 역사상 유일하다고 합니다. 16강전, 8강전, 중결승전, 결승전 이 4개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가 다 득점을 골인을 시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결승전에서도 승부차기에서 한 골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에 한 골 넣고 또 연장전의 후반에서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멀티골도 이제 넣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리오넬 메시가 축구에 그 전설적 기록을 남기고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안고 35세의 나이로 은퇴할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냐, 포르투갈의 그 크리스티누 그 호날두냐, 누가 최고의 축구 왕이냐, 축구 황제냐 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깨끗이 잠재워 버리고 리오넬 메시가 축구 황제가 됐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개인적으로도 득점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이 또 8강전에서 탈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이번 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가 득점이 7점이죠. 7점 득점에 3개 도움을 했습니다. 3개 도움. 그래서 2020 카타르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가 득점은 7점, 도움 어시스트죠. 어시스트는 3점 이렇게 해서 득점 왕은 못 되고 득점 왕은 이번에 결승전에서 아픔을 겪은 프랑스의 은바페가 8골로 득점 왕이 된 거고요. 그에 반해서 리오넬 메시는 그 득점은 2위가 됐고요. 어시스트 도움이죠. 도움 어시스트는 3점으로 공동 1위라고 합니다. 공동 이름. 그래서 도움 왕은 공동 1위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도움 왕을 한번 어시스트 왕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리오넬 메시는 득점 왕은 아니고 이제 2위일 뿐이지만은 도움은 공동 2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한번 도움 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도움 왕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리오넬 메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지금까지 5개 월드컵 대회 총 26경기 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산해 가지고는 골을 13골을 넣습니다. 13골을 넣고 도움은 어시스트는 8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대회 월드컵 출전을 해서 26경기를 뛰었는데요. 통산해서 득점은 13점, 어시스트는 8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13 플러스 8이 되니까 이렇습니다. 골은 이번 대회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골을 7골을 넣고 도움을 3개를 했고요. 그런데 5개 대회 통산해 가지고 골은 13골인 것 같습니다. 13골에다가 도움을 7개인가? 도움을 8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 13골 플러스 도움 8개면은 도움을 7개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해서 21개인데요. 그 21개도 월드컵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월드컵 역사는 92년인데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부터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 즉 어시스트도 통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6년 전인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 56년의 역사에서 득점 플러스 도움 다 해가지고 통산 21개를 기록한 경우, 21개를 기록한 경우는 통산 1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리오넬 메시가 축구의 그 대기록을 달성하고 이번에 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축구의 새로운 별인 프랑스의 음바페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해트트릭, 즉 3골을 넣고도 준우승에 그쳐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그 음바페 선수는 24살이죠. 그런데 리오넬 메시는 35살. 그래서 두 선수 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해온 선수인데요. 한솥밥을 먹는 선수인데 은퇴를 앞둔 리오넬 메시는 엄청난 축구의 기록을 수립하면서 은퇴를 하게 된 반면에 음바페는 우승을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은 이번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썼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음바페, 24살의 음바페는 앞으로가 전도 유망한 앞으로 월드컵 3개를 이끌어갈 선수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준우승에 그쳐가지고 너무 아쉽긴 하는데 음바페의 결승전에서의 해트트릭의 그 활약은 정말 대단한 그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한 경우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 56년 만에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한 그 이벤트가 발생된 겁니다. 이번에 준우승을 한 프랑스의 음바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이라는 위협을 56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음바페 선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한 그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전설, 축구의 신인 리오넬 메시와 또 준우승을 하게 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축구의 새로운 별 음바페 선수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프랑스가 이겼다면 이번에 월드컵에서 2연패를 한 3번째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준우승에 그쳐가지고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월드컵에서 2연패를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이후 지금까지 92년의 월드컵 역사에서 2연패를 했던 국가가 두 국가가 있었죠. 자,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38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가 2연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연패를 한 국가가 1958년 스웨덴 월드컵과 또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2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2연패를 했던 국가는 이탈리아와 브라질 뿐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2연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2연패를 한 세 번째 국가가 될 뻔했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92년의 월드컵 역사에서 우승을 했던 국가들 또 준우승을 했던 국가들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나아갈 방향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정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시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월드컵에서 지금까지는 월드컵은 남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 거의 독보적으로 강세이지 않습니까? 대륙별로 TO가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대륙별 TO를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4년 후인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 국가가 48개국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륙별로 예선을 거쳐 가지고 그 통과가 되면 본선에 진출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 국가가 48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대륙별로 TO를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TO를 보면 이 대륙이 그만큼 쟁쟁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TO도 더 많구나라는 걸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본선 진출 국가 48개국이 대륙별로 TO를 말씀드리면 유럽 대륙이 16개 TO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9개 TO, 그 다음에 아시아가 8개 TO, 그 다음에 남미도 8개 TO, 그 다음에 북중미 카리브해가 6개 TO, 오세아니아가 1개 TO, 또 대륙별 PO라고 있습니다. 대륙별 PO 그게 또 2개. 그래서 총 48개의 TO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16개 TO, 그 다음에 남미가 8개 TO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구는 유럽하고 남미 쪽이 강세다 보니까 TO도 많은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4강에 진출했던 국가는 대부분이 유럽 국가하고 남미 국가죠. 유일하게 예외가 어디인지 아시죠? 제1회 월드컵 대회. 제1회 월드컵 대회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대회는 물론 그때는 제1회 대회에서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지역 예선, 대륙별 지역 예선도 없이 다 출전을 허용했습니다마는 관심들이 낮아가지고 제1회 월드컵 대회는 13개 국가밖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피파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 또 피파 부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벨기에, 또 유고슬라비아 연방, 그 다음에 루마니아 이 4개 나라가 출전했고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중미에서는 멕시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는 남미에서 출전해서 총 13개 국가만 그 제1회 월드컵 대회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4강에 들었던 나라가 바로 우승을 했던 우루과이, 준우승을 한 아르헨티나, 또 그때는 3, 4위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3, 4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4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미국이 4강에 들었습니다. 우승은 우루과이, 준우승은 아르헨티나, 또 나머지 4강에 든 나라가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미국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4개 국가가 4강에 들었었는데요. 그때 우승을 한 우루과이나 준우승을 한 아르헨티나나 4강에 들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 발칸반도에 있죠. 그 나라 3개 나라는 남미와 유럽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북미 지역이죠. 북미. 미국이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4강에 들었던 남미 국가나 유럽 국가가 아닌 나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미 국가나 유럽 국가가 아닌 나라로서 월드컵 4강에 들었던 첫 번째 국가가 바로 북미 지역의 미국이었습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어디냐? 바로 20년 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서 그때는 3, 4위전을 해서 우리가 4위를 했었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어디냐? 남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 아닌 국가로서 4강에 둔 세 번째 케이스가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였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모로코는 현재 피파 랭킹 22위밖에 안 되는데요. 이번에 월드컵 역사에 좀 새로운 역사를 기록을 했죠. 그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또 아랍권 아프리카 국가 다 통합해 가지고도 아프리카 국가 최초이자 아랍권 국가 최초로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월드컵 아프리카 국가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모로코가 4번째인데요. 그에 반해서 4강에 진출한 경우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 진출했던 경우는
예전에 저기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그 다음에 2002 한일 월드컵, 그 다음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 월드컵에서 각각 카메룬, 그 다음에 세네갈, 그 다음에 가나 이런 식으로 각각 월드컵 8강에 들어갔었습니다.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카메룬, 그 다음에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 또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가나, 그리고 2022 카타르에서 모로코,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국가로 8강에 든 경우는 4번이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4강에 든 경우는 모로코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3, 4위전에서 크로아티아한테 패배해서 모로코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4위에 그치긴 했지만은 모로코가 아랍권 국가 또 아프리카 국가에서 최초로 월드컵 4강에 든 걸로 역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월드컵은 남미하고 유럽이 강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로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우승을 했던 국가, 많이 우승한 국가 순서대로, 또 준우승을 또 많이 한 국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을 많이 한 국가 순, 또 준우승을 많이 한 국가 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어디입니까? 브라질이 5번 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도 2번 했습니다. 브라질은 우승을 5번 하고 준우승을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이 우승 두 번째로 많이 한 국가가 독일이 우승을 4번 하고 준우승도 4번을 했습니다. 독일이 우승도 4번 하고 준우승도 4번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탈리아가 우승도 4번 하고 준우승을 2번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승을 4번 하고 준우승을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3번 하고 준우승도 3번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도 3번 하고 준우승도 3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승을 2번 한 국가는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가 우승을 2번 하고 준우승도 2번을 했습니다. 우승도 2번 하고 준우승 2번. 그 다음에 우승을 2번 한 국가가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가 우승만 2번 하고 준우승은 못했습니다. 우루과이가 우승만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잉글랜드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홈그라운드 2점을 살려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잉글랜드가 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그 다음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스페인은 우승을 각각 한 번씩밖에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브라질이 우승 5회, 준우승 2회, 독일이 우승 4회, 준우승 4회, 이탈리아가 우승 4회, 준우승 2회,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우승 3회, 준우승 3회, 그 다음에 프랑스가 우승 2회, 준우승 2회, 우루과이가 우승 2회, 준우승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 우승 1회, 준우승은 못했고요. 스페인 우승 1회, 준우승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승을 했던 국가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우승을 했던 국가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우승을 했던 국가들. 지금까지 우승 국가 말씀드리면서 그 우승 국가이면서 준우승 국가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준우승을 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준우승을 했던 국가들이 어디일까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준우승만 3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가 준우승만 2번을 했습니다. 헝가리도 준우승을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1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스웨덴이 준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을 했던 국가를 말씀드리면 네덜란드 준우승 3회, 그 다음에 그 체코 준우승 2회, 헝가리 준우승 2회, 크로아티아 준우승 1회, 스웨덴 준우승 1회입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정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92년 역사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국가들, 준우승을 했던 국가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남미 국가 또는 유럽 국가라는 걸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재 시계를 보니까 9시가 다 돼갑니다.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아침 9시 직전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며칠 동안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첫날 강의가 오늘 오후부터 있습니다. 오전에는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7시 반에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7시 2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간의 결승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아르헨티나의 통산 3회 우승을 이끌었던 축구의 신인 리오넬 메시와 또 아쉽긴 하지만 준우승에 그쳐서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2연패를 했던 세 번째 국가가 될 뻔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에 관하여도 말씀드렸고요. 월드컵에 우승했던 국가들 또 준우승을 했던 국가들에 관하여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2022 카타르 월드컵 열전이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 주로 월드컵에 관하여 유튜브를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동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열전이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 4년 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기약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통산 11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4년 후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꼭 본선에 진출해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찬 한 주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찬 연말 연시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